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약속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까 싶은데, 일단 조금 전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인플레이션이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나면 이제 상반기가 모두 다 완료가 되는 날이죠.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완료가 됐을 때 플러스로 좀 긍정적으로 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것들 좀 주목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특이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박성우 선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무슨 선물을? 진짜요? 진짜요? 어떤 네. 선물이죠?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저희 글로벌 라이브 쪽에 협찬 들어온 건 아닌데 네네. 저희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저희 들어온 건 아닌데 이 TS 샴푸라고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탈모 방지 샴푸. 예. 저도 예전에 한참 썼던. 네. 이거를 오늘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요? 반년 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반년 동안 진짜 고생. 저는 뭐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요. 저희가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출연자끼리만 이렇게 즐겁게 놀고 네. 선물 주고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한 분에게 드릴 거고, 저희 이제 오늘 일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박성호 선임 매니저의 일부 방송이 다시 보기로 올라가거든요. 이 다시 보기에다가 댓글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게 바라는 점, 가장 좀 주옥 같은 멘트로 메시지로 써주신 분들 중 딱 한 분을 제가 꼽아서 그분께 이걸 제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여의도 우체국 가서 직접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창에 쓰시는 거 말고요. 일부 이제 다시 보기가 업로드가 되면, 저희 방송 끝나면 거의 바로 업로드 되거든요. 업로드가 되면 그 자리에다가 가장 주옥 같은 멘트를, 그리고 가장 주옥 같은 메시지를 써주시는 분,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게 바라는 점을 써주시면 제가 한 분을 골라서 월요일에 공개한 이후에 주소를 받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주옥이 뭔지 모르는. 자, 저도 이거 좀 썼는데, 저도 탈모 때문에 고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필요하시면 꼭 멘트를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어제 시장부터 볼까요? 무엇부터 볼까요, 한번? 네. 제가 늘 같은 기준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요새 일본 주식시장이 좀 핫하니까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기업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 좀 몇 가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들인지 그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본 너무 관심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주가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공부할 겸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항상 봐주시는 게 경기 선행지수, 금리, 물가, 실적. 실적. 이 네 가지인데 지난주까지도 이제 하강은 계속 멈춰 있다. 그 상황은 이번 주에도 좀 유지됐고요. 또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주간별로 이제 발표되는 뉴욕 연은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강하던 경기가 좀 멈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여기 상단에 보시면 1.08이었어요. 참고로 이건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간 GDP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1.08이었던 게 어제 이제 발표된 거는 1.32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럼 1.32면은
여기 이 부분 6개월 정도 지금 보합 좀 멈칫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제 오른쪽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최근 한 6월 들어서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좀 박스권 정도 요 움직임 속에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상단 정도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의 하강이 멈춘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으로? 상황은 이렇게 경기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실적인데 실적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지난주가 이제 228.87 EPS인데 이번 주에는 229.81 이렇게 또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월 이후에 반등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또 한 1, 2주 사이에 보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인데 네. 약간 좀 반등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 자체가 뭐 아주 가파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한 몇 달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인데 어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금리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건 10년물 금리 좀 멀리서 봤을 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개월 정도 텀을 보면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최근 한 달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특히 어제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 10년물 금리가 3.71%에서 3.85% 0.14% 포인트가 이제 상승했거든요. 네. 하루에 14bp가 이제 14bp. 오른 거면 네. 이거 좀 꽤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꽤 많이 오른 거고, 그다음에 SVB 사태 터지기 직전 수준이 여기거든요. 네네. 여기인데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가까워졌어요. SVB 사태 그 직전 네. 그 수준까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 좀 14bp가 이제 유독 많이 올랐던 거는 한 이틀 연속으로 네. 예,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좀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 1분기 GDP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1.4% 이렇게 나왔었던 게 이번에 이제 2%로 그러니까요. 확정이 지어지면서 이것도 제가 보고 또 깜짝 놀랐고요. 이 경기가 되게 좋은 2%씩이나 거죠. 예. 네. 물론 이게 1분기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분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경기가 굉장히 좋았구나.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파월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다가 생각보다 뭐 아주 괜찮았던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가 어제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 1분기 GDP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실질 GDP 1분기 실질 GDP 보면 최초에는 1.1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나왔던 게 1.3이었고요. 네. 이제 확정이 나온 게 이제 2%였어요. 그럼 초기에 1.1이었던 거 대비하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뭐 예상치보다 좀 높아진 거니까 네.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실질 GDP 이제 1.3 발표 나왔을 때 그때 이게 GDI라고 해서 이제 인컴 그러니까 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래서 1.3보다는 좀 마이너스 2.3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 GDI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3이었던 게 마이너스 1.8 그래서 뭐 당초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마이너스라는 거 네네. 또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아져서 그러면 GDP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제가 이 장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상 제가 안 넣었는데 대략. 소비였어요. 소비. 네, 무조건 아하. 소비였었고, 그 소비 중에서도 어떤 내구재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것들이 좀 증가폭이 컸고, 그다음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또 지금 이번에 GDP 이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는 일단 탄탄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항상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증시가 오른 게 뚜렷한 이유가 있다. 예. 네, 그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기존에는 제가 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것도 이제 증시를 이루는 뭐 함수라고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이름 붙여본 건데, 어쨌든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경기는 일단은 플랫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또 빠지지 않고 있고, 네. 실적은 언급드린 대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오늘 PC 나와야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중이고, 근데 이제 금리가 지난주에 제가 추전했을 때는 요걸 밑으로 내려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앞으로 한 몇 주간은 금리가 굉장히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었거든요. 움직임도 크지 않았고. 네. 근데 이번에 뭐 GDP 발표된 거하고 그다음에 뭐 파월이나 아니면 그 ECB에서도 외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10년물 금리나 2년물 금리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일단 약간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분모가 이제 좀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증시 증시는 하락할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예, 뭐 별로 이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상승세가 제가 보는 거는 일단 SVB 사태 있었던 그 고점 네네. 여기를 좀 뚫고 넘어가는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몇 주 동안 오르게 되면 사실 네. 그 주가도 조금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업종별로 좀 갈라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금리가 이제 뭐 좀 더 오른다라는 예상이 좀 퍼지기 시작을 하면 공교롭게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이제 빅테크 종목들 네네. 이 종목들이 조금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이 이제 어저께 어제 그 미국 증시 이제 S&P 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조금 부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 빅테크 제외한 종목들 네. 특히 이제 소형주들의 흐름이 어제는 굉장히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들이 이쪽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산업재거든요. 네. 산업재라 다음에 산업재 주가가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테크 이외에 이제 산업재 이쪽 섹터나 뭐 다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산업재가 좋았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좋았던 거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네네. 이 부분 나왔던 것들이 생각보다 뭐 굉장히 좀 견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극단적인 상황에 뭐 경제가 이제 침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형주는 괜찮다라는 평가여서 이제 은행주들이 좀 괜찮았고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제가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뭐 그냥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대체적인 얘기는 다 나오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모두 이제 다루는 내용 말고 저는 좀 굉장히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기존에는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이번에 새로 테스트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네. 보통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면서 뭐 실업률이 10%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40% 간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가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정을 좀 시범적으로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경기가 좀 약간 연착륙을 가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게 유지될 경우 네네. 이때 이제 은행의 영향이 어떤지 이거를 또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생각보다는 네.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상황이 은행 입장에서 유지가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형 은행들은 버틸 수 있다.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문제는 중소형 은행인데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제 중소형 은행은 들어가 있지가 않고 그렇죠. 23개 대형 예, 은행만 들어가 있으니까. 대형 은행들만 네. 들어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추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융 시스템이 되게 튼튼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되게 합격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의 은행주들 함께 올랐었고 오늘 국내 시장 은행주도 같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다가 오늘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몇몇 대형 은행들은 또 오르고 있으니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JP 모건은 뭐 다 올라왔다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일본의 기업들을 소개해 주실 건데 워낙 예. 요즘 일본 관심 많으시니까 네. 어떤 기업이 일본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가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도요다고요. 아. 도요타 자동차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본의 그 상사주 한번 다뤘었고 네네. 그다음에 닌텐도 다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뤘던 거 말고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시면 일본 주식 시장을 이제 바라보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시총 상위주들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 뭐 일본을 대표하고 또 일본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일단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상단에는 이제 그 기업의 뭐 기초적인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 네네. 일단 시가총액은 339조 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꽤 높죠. 도요타 자동차하고 좀 그러네요. 비슷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삼성전자가 도요타 자동차 이제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리고 시장 사이즈도 거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네. 가량 되지 않나요? 어떤 시가총액이요? 증시의 시장 사이즈.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클 거예요. 2배 이상 더 네, 크죠?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쵸. 2배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 네. 안 나는데 일본 시장 자체가 국내 금융 시장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큰데 아마 한 3배 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 주식 시장 전체에서 2%가 약간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이 한 6% 정도 돼요. 그럼 3배 그럼 아마 3배네요. 거의 한 3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시총 1위 기업은 거의 크기가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대단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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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 좀 이어가면은 네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23년 이제 3년 연속으로 그 글로벌 완성차 점유율 1위 하는 이제 업체고요.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도요타 자동차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그 그러니까 달러 N 환율이에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게 그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도요타 자동차의 판매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지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 차트를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토요타 싸지는 자동차가 좀 거죠. 저렴해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어서 도요타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 완성차 판매량을 좀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을 이제 안 한 건 아닌데 좀 그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리고 PHEV가 그러니까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가 그런 쪽에 좀 힘을 대부분이었었잖아요. 줬죠. 그래서 지금 다소 좀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작년에 이제 2022년에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2만 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131만 대였고, 근데 도요타가 이제 뭐 점차 25년부터 늘려서 연간으로 뭐 20만 대씩 뭐 생산하고 뭐 이런 좀 로드맵을 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주가하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좌측에 있는 파란색은 최근 1년간 도요타 자동차의 주가 흐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그 실적 추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올해 한 3월, 4월 이렇게 들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 실적도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PBR 밴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마치 그 기타 줄처럼 이렇게 좀 네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주가의 가치가 좀 최근 들어서 비교했을 때 좀 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갈수록 뭐 예를 들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건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네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단계로 보면 이제 3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아주 싸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일본 대표 기업들이 다 이래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도요타 자동차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 종목을 볼 텐데 시총 2위는 이거는 이제 뭐 주식시장을 조금 열심히 보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기업인데 좀 큰 관심이 없으시면 아마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은 일본의 이제 키엔스라고 하는 그 기업이고요. 키엔스. 예. 네. 시가총액은 이제 한 151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놀라운 게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54%예요. 네. 예. 정말요? 영업이익률이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이 회사는 일단 뭐 하는 회사냐면 글로벌 1위로 하는 게 이제 센서하고 네. 그다음에 측정기 같은 걸 좀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제가 뒤에 사진을 넣어놨으니까 예.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키엔스가 조금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최소 매수 금액이 있거든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0주 단위예요. 네. 주문을 그러니까. 넣는 게. 그러니까 네. 한 주, 10주 이게 아니고 네. 이제 100주거든요. 네. ETF는 그렇지 않은데 100주인데 지금 주가가 68,840에 이거 참고로 이제 엊그제 기준이에요. 제가 네. 자료 만들 때여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하고 환율 넣으면 이게 6,200만 원입니다. 못 그래서 사죠. 이러면 누가 이걸 한 주 이걸 사는데.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종목 잠깐만, 자체는. 그럼 그 전에 토요타 다시 한 네.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토요타는 좀 싸요. 싼 게 토요타는 얼마입니까? 208만 원이고요. 아유 참. 네. 아유, 아니 뭐 한 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100주를 100주인데, 사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살 땐 그렇게 사고 네. 팔 때는 한 주씩 팔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팔 때도 100주씩 파는 걸로 알고 팔 있어요. 때도 100... 네.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좀 크거든요. 6,200만 원.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네. 또 말씀 또 계속 드리면 그다음에 그 키엔스가 일본 총 2위 기업인데요. 일본에서 연봉을 1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연봉 1위가 키엔스. 저희가 알기로 미쓰비시 상사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키엔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센서나 측정기 신제품의 70%가 다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진짜.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인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장을 이제 자동화한다거나 네네. 이런 걸 할 때 좀 필요한 게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로는 제가 아까 영업이익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이 영업이익률이 뭐 이렇게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사실 54%면. 그러니까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네 공장이 없어요. 네. 애플처럼. 네. 네, 그래서 이 외주를 줘요. 생산을 할 때. 센서도 파운드리가 있어요. 예. 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렇다는 펜리스라는 거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 네네. TS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공장을 자기네들이 직접 소유하고 뭐 이렇게 그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외주를 줘서 일단 좀 싸게 네네.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통 마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얘네 이 키엔스가 만든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 네. 중간에 유통 마진이 있는 뭐 유통 회사나 이런 게 끼지가 않아서 이 키엔스가 좀 영업이익률 좀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54%라는 게 얼마나 좀 대단한 거냐면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9%고요. 네. 또 영업이익률 높기로 소문난 데가 TSMC인데 여기가 또 43%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이면 뭐 합니까? 한 번 살려고 하면 6,200만 원이 드는데 참 답답하네요. 제가 그 대안을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키엔스의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는 참 장점이라고 보는데 이 센서가 들어가는 게 뭐 어떤 특정 산업에만 매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 보시면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공장기계, 음식료, 제약, 화학 여기까지 아주 토탈, 네네. 예, 아주 그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잘 분산이 돼 있어서 네. 어떤 산업이 하나 좀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는 좀 아닌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센서다, 뭐 측정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가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키엔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자기네들 제품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이게 센서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뭔가 이동을 한다거나 공장에서 그럴 때 뭐 그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서를 쏴서 뭐 그 위치를 뭐 파악한다든지 뭐 센서가 종류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많겠죠. 예,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측정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뭐 어떤 제품을 탁 만들면은 그 공장 제품 같은 경우는 뭐 1mm도 이게 오차가 나면 굉장히 큰일이 나니까 그런 뭐 측정을 하는 거죠. 이 기계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회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좋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좋아 보면 남들도 좋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키엔스 실적과 주가를 보시면 1년간 주가 보시면 일본 주식시장이 이제 아주 뭐 달리기 전에도 이 키엔스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네. 그리고 EPS도 보시면 실적 추정치도 보시면 1년 내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PER 밴드, 아까 제가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PBR 밴드로 봤을 때 이제 한 3단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키엔스 같은 경우는 2단계 정도 돼요. 주가 그 PER이. 그러니까 PER 밴드로만 보면 이 키엔스가 도요타보다 뭐 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가는 올랐지만 EPS가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 PER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5배 정도 되네요, 지금. 지금이 45배고요. PER이 제일 높았을 때가 62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키엔스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참 같고 답답하네요. 좋아 보여도 뭐 6,200만 원을 써서 내가 이거 하나를 사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기도 하고 참 답답하네요. 그 다음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예, 이제 이번엔 좀 익숙한 거네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회사겠습니다만 이제 소니인데 소니 좋습니다. 소니는 시가총액이 한 150조 정도 되고 있고요. IT 가전 뭐 이런 쪽에 있는 회사인데 소니가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로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요새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뮤직이라든지 엔터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좀 결합시키는데 좀 성공을 하면서 네. 이 소니가 좀 부활에 성공했다 이런 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오늘의 발표를 모리타 씨가 반겨주었으면 기쁘겠다 하고 스티브 잡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건 뭐예요? 어떤 거냐면 90년대 후반에 스티브 잡스가 네. 그 애플 뮤직인지는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떤 새로운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이제 발표하던 그 PT 네.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날 소니의 이제 CEO인 모리타라는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알려진 게 소니를 굉장히 이제 뭐 아주 뭐 존경하는 회사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오. 그래서 아주 뭐 특히 이제 소니의 어떤 그 군더더기 없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소니의 CEO였던 이제 모리타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추모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소니가. 네. 네. 근데 이런 회사였는데 앞으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소니가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예요.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참고로. 네네. 그래서 소니가 글로벌 시장에서 1위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 기대감이 좀 소니에게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전 프로 부품 중에 비전 프로 이렇게 고글처럼 이렇게 쓰면 네네. 안에 이렇게 조그만 그 OLED 같은 게 좀 수십 개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 때 소니가 그걸 만들어요. 어.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건데 네네.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 비전 프로 주요 부품별 단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거든요. 소니가 만드는 게. 네. 그 소형 그 OLED가 이게 제일 비쌉니다. 단가가 제일 비싸네요. 예, 이게 350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700불이에요, 사실상. 어. 예, 그래서 제일 비싼 그 부품을 소니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M2 프로세서 M2가 이제 애플이 직접 만든 그 프로세서인데 네. CPU인데 네. 이게 120불인데 생각보다 싸죠. 네. 생각보다 그러게 그 측면도 네. 있지만 디스플레이 소니가 제공하는 이 올레도스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가격이 오히려 $700라고 하니까 예, 이게 가장 비쌉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소니 입장에서 아직 완벽하게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네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올라간다든지 물론 개수는 여러 개가 안 될 수 있어도 네, 맞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가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이제 게임, 그다음에 엔터, 뮤직, 금융 이런 것까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강점이 되고 참고로 이 중에서 게임이 매출액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니는 최소 매수 금액이 이제 1,200만 원입니다. 네. 아니 이래놓고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그 기시다 총재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의 네, 네. 저 뭡니까 화두 그러니까 경제 화두 그러니까 증시 활성화가 또 있잖아요. 네, 경제를 네, 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PBR을 뭐 1배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너희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막 이런 협박도 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네, 그러고 네. 있는 상황인데 아니 한 주 사는데 6,200만 원에 한 주 사는데 1,200만 원에 한 주 사는데 200만 원이면 네. 이게 어떻게 증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네. 소니도 뭐 여타 뭐 다른 일본 주식들처럼 주가는 한 올해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주가처럼 네. 좀 반등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PER 밴드로 보면 소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단계로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4단계에 와 있어요. 예, PER 밴드상. 그래서 뭐 좀 꽤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8배여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키엔스나 네. 이런 거보다는 좀 절대적인 숫자는 좀 낮지만 어쨌든 그 소니 대비해서 봤을 때는 좀 다소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기업 바로 마지막은 이제 일본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고요.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보통 도쿄 일렉트론을 TEL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경전기라고도 이제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은 86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또 뭐 금액 은 이제 매수가 1,800만 원이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삼성전자처럼 뭐 칩을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는 아니고 장비 기업인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 ASM이랑 그다음에 그 머트리얼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그 이어서 이제 3위 회사예요. 장비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이제 장비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공정이 전공정, 후공정이 있으면 그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이렇게 각각 좀 다른데 보통은 전공정을 좀 많이 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보통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다양하게 다 제품을 좀 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그 공정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광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그 EUV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림 그리는 웨이퍼에 EUV는 아니고. 그러니까 EUV는 아닌데 EUV가 이제 노광 장비거든요. 노광 장비. 큰 틀에서. 네, 그래서 이제 EUV 같은 이제 그 노광 장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식각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씻어내는 거. 그다음에 증착, 그다음에 세척.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증착과 세척 이 정도를 후공정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에서 이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한 절반 정도 돼요. 50%.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한 30%까지 좀 줄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을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동경전기, 도쿄 일렉트론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과 좀 그 업황의 저점 통과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랑 이쪽 실적을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있는 주가 보시면 주가는 도쿄 일렉트론도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좀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꼭 우리 삼성전자 흐름이랑 비슷하죠. 하이닉스랑.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가 이거 역시도 좀 빠지지는 않고 좀 플랫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이것도 실적도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PER 밴드를 보시면은 실적이 이제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PER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계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3단계 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메모리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이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 그럼 이 PER이 이제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PER 밴드로만 놓고 보면 다소 좀 비싸 보이지만 실적이 만약에 상향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종목은 제가 이렇게 한 4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종목당 뭐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제 대안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는 이제 ETF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ETF 제가 3개를 좀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오늘 안내해드린 종목들이 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코드 번호가 1625인데요. 이제 일본의 뭐 전자, 그다음에 정밀기기 산업에 투자되는 ETF예요. 소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엔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 6,400만 원짜리 이 키엔스나 도쿄일렉트로, 뭐 히타치, 호야, 무라타 이렇게 있는데 호야가 이게 이거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호야 그 렌즈 있잖아요. 콘택트 네네. 렌즈. 네. 그거 만드는 회사 맞거든요. 안경알 만드는 그 렌즈. 그 호야예요. 네. 근데 그 호야가 여기 왜 껴있냐면은 이 호야가 반도체 이 소재 쪽을 해요. 그래서 여기 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도 있는데 이건 2644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일렉트론이 좀 들어 있고, 뭐 여기도 호야가 있고, 뭐 시네치화학이나 오히려 지금 르네사스 네.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시죠. 르네사스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근데 제가 일단 시가총액 순위로 좀 네네. 준비하다 보니까 르네사스는 제가 좀 준비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르네사스도 굉장히 뭐 좋은 회사임에는 뭐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드 번호가 1629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상사 쪽도 뭐 워낙 관심들 많으셔가지고 그 일본의 그 대표적인 상사 종목들을 5개를 다 들어있는 요 상업, 도매, 무역, 산업 네네. ETF도 있으니까 요 3개를 좀 넣어놨는데, 이거를 3개를 넣은 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일본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이제 강력한 네. 산업들로 이제 대표적인 거 그것들만 좀 넣어놓은 거니까요. 뭐 좀 금액에 대한 만약 일본 증시를 좀 투자하실 때 ETF는 그러면 단주로 살 수 있어요? 예, 그건 가능해요. 되게 네. 특이한 시장이네요.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고 ETF 하라는 거죠.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효과적인 건 어쨌든 ETF니까 네네. 저는 뭐 한 주씩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ETF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나 주식 투자해라고 하면 이제 부자네요. 예, 종목 투자해. 종목 그러면 투자해 네. 하면은요. 네. 우와, 너 종목을 갖고 있어? 네. 막 이럴 수 있겠네요. ETF 투자해 그러면 야 나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아까 키엔스가 연봉 1위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비싼 그 월급 연봉 다 주고도 영업이익률이 52%라니까 얼마나 대신에 많은 여기가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지옥 훈련이에요? 거의 지옥 훈련 수준으로 제가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키엔스 조사하다 보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본 요즘에 워낙 관심 많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 우리가 그럼 일본 엔화로 어떻게 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짚어봤었고요. 네, 맞아요. 오늘 박성호 선임께서는 일본에서 그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면서 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성호 선임 매니저 주말 직전임에도 그리고 우리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좋은 얘기 참 재미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